여보세요? 난 2023년 미래의 경험이야. 또 오래 통화할 수 없으니까 빨리 내 얘기 잘 들어. 2023년에는 핸드폰에 2억 화소짜리 카메라가 들어갈 거야. 2억이요? 그리고 한밤중에 빛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셀카를 찍어도 얼굴이 나와. 제 얼굴이요? 이제 끊어야 돼. 그들이 오고 있어. 삼성전자 주식은 8만 원일 때 사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2억 화소? 그래 뭐 삼성이 원래 세계 최초, 역대 최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숫자로 장난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나왔던 갤럭시 S22 시리즈의 카메라도 워낙 좋았는데 뭐 더 좋아질 게 있나 생각했는데 와씨 더 좋아졌어요. 2023년에 폰 카메라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도라이 같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을 기준으로 전작인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도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일반용 카메라는 어떤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갤럭시 S23 플러스 사진 결과물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2억 화소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갤럭시 S23 울트라의 메인 광각 카메라는 갤럭시 최초로 2억 화소 촬영을 지원합니다. 말 그대로 2억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고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물론 갤럭시 S22 울트라에도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냥 숫자로만 봐도 거의 2배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전작인 갤럭시 S22의 1억 800만 화소 사진,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의 2억 화소 사진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촬영했고요. 피사체를 기준으로 동일한 사이즈가 될 때까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멀리 보이는 저 우영 테크노 건물을 쭉 당겨보니까 보이십니까? 이 성애도 차이?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창가에서 수많은 폰카로 테스트샷을 찍어봤지만 우영 테크노 글씨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 건 여러분 정말 처음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350m,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이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냐고요. 정말 미쳤다 이거예요. 신기한 건 사진 용량 차이는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기준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 사진은 약 17MB, 갤럭시 S23 울트라의 2억 화소 사진은 약 19MB 용량이었습니다. 사실 2억 화소는 이렇게 거대한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어댑티브 픽셀 기술을 위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댑티브 픽셀은 임의로 주변 픽셀을 묶어서 하나의 큰 픽셀처럼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2억 개의 픽셀을 16개씩 묶어서 1200만 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의 픽셀에 16개의 픽셀만큼 더 많은 정보와 빛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저조도에서도 훨씬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갤럭시 S23 울트라의 초저조도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차이를 보기 위해서 야간 모드를 끄고 촬영한 걸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S22 울트라, 오른쪽이 S23 울트라입니다. 둘 다 기본 모드인 1200만 화소로 촬영했고요. 육안으로는 책의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조명이 완전 없는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왼쪽 사진이 더 밝아 보이는데 확대해 볼까요? 노이즈 억제력이나 디테일 면에서 오른쪽에 갤럭시 S23 울트라 사진이 월등히 좋죠. 어댑티브 픽셀 기술이 얼마나 유효한지 바로 알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번엔 동일한 1200만 화소 촬영으로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역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둘 다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확대를 좀 해보면 오른쪽의 갤럭시 S23 울트라는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선명하더라고요. 책에 인쇄된 글씨가 충분한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 찍은 것처럼 선명하고요. 여성의 사진 쪽을 확대해서 비교해봐도 얼굴 같은 부분의 디테일은 물론 입고 있는 옷의 패턴까지 더 세밀하게 표현됐죠. 가장 놀라운 거는 오른쪽에 그 책 밑에 깔려있는 다른 초록색 책의 표지 부분인데요. 정말 빛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게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서도 이 독특한 에메랄드 색감을 거의 정확하게 표현했고 표지에 적힌 글씨도 오른쪽 사진에서 훨씬 더 선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조도 사진이 이전 세대에서 더 좋아지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전작과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제가 더 놀란 건 저조도에서도 2억 화소 사진도 굉장히 쓸만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작보다 카메라 센서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 봤자 폰 카메라 아니겠어요? 이 쥐콩만한 센서에다가 2억 개의 픽셀을 넣게 되면 픽셀 하나당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조도 촬영에서 노이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갤럭시 S23 울트라의 2억 화소 사진입니다. 참고로 야간 모드를 끄고 촬영한 사진인데요. 실제 촬영 환경에 비해서 약간 이상하다 싶을 만큼 밝게 촬영이 되어서 놀랐습니다. 오히려 같은 환경
환경에서 촬영한 1200만 화소 사진보다 전체적인 조도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확대를 해봐도 약간은 디테일이 깨지지만 충분히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왔죠.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면 갤럭시 S23 울트라의 2억 화소 사진이 촬영 후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선예도나 밝기 그리고 색상의 정확도를 확 끌어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화소로 설정하고 촬영하면 셔터를 누른 후에 처리 시간이 한 2-3초 정도 발생하고 촬영 후에 바로 갤러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도 그 이미지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뽀끔뽀끔 표시되는 게 한 4초에서 길게는 6초, 7초까지도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초저조도에서 촬영하면 이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참고를 위해 보여드리면 같은 환경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로 야간 모드를 끌고 촬영한 왼쪽 사진은 확대해보면 노이즈가 진짜 너무 심하고 제대로 초점이 잘 맞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신제품에 들어간 2억 화소 센서가 하드웨어적으로도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였지만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 아주 쓸만한 사진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숫자 놀이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2억 화소 센서를 탑재한 광각 카메라를 제외한 다른 카메라들은 전작과 스펙이 동일합니다. 그래도 한번 살짝 비교는 해볼게요. 먼저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메인 광각 카메라 사진입니다. 왼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광각 3배 줌 사진입니다. 왼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이 조금 더 초록빛이나 노란빛이 도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음은 광각 10배 줌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뭐 대체로 비슷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디지털 100배 줌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왔는데 전체 영역이 그렇지 않은 걸 봐서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디테일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 색감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는 실제보다 더 붉거나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왼쪽 사진에서도 하늘색이 보라색처럼 좀 왜곡되어서 촬영이 되었는데요. 오른쪽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실제 하늘 색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저조도 사진 결과물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모두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결과물입니다. 먼저 밤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이 정도 저조도에서는 전작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간판에 있는 이 네온사인 조명 부분을 확대해봤을 때 빛 번짐이 신제품에서 현저히 줄어들고 훨씬 더 조명 형태가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노출차가 굉장히 큰데도 색감도 날아가지 않고 잘 표현됐고요. 다음은 초저조도 환경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S22 울트라, 오른쪽이 S23 울트라입니다. 노란색 포스터 부분을 확대해보면 확연히 오른쪽에 신제품의 결과물이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빛이 진짜 부족한 환경이었는데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에서 빨간색 책의 색감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갤럭시 S23의 울트라 카메라가 좋아진 건 알겠는데 함께 출시된 갤럭시 23이나 갤럭시 23 플러스는 이만큼 저조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건가 궁금하시죠? 스펙상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초저조도 광각 사진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S23 플러스,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봐도 갤럭시 S23 플러스가 울트라 모델과 비슷할 만큼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환경에서 야간 모드를 활성화해서 촬영했을 때 갤럭시 S23 플러스는 9초 동안, 그리고 갤럭시 S23 울트라는 3초에서 4초 동안 촬영했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 그리고 삼각대 없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점은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같은 환경에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3 울트라의 사진도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글씨 같은 부분의 선예도는 오히려 더 잘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확대해보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고 무엇보다 색감이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의 카메라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셀피 촬영입니다. 야간 촬영 시에도 얼굴을 밝고 선명하게 찍어준다는 거였죠. 근데 또 웃기는 건 전작인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울트라 모델에만 전면 카메라에 5000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S23, 갤럭시 23 플러스, 갤럭시 S23 울트라까지 세 가지 모델에 일괄 1200만 화소를 넣었더라고요. 화소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펙으로 봤을 때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의 화소가 하향 조정된 셈이니까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하죠.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에 AI 물체 인식 엔진을 적용해서 인물의 머리카락, 눈썹, 피부를 세밀하게 구별하고 머리카락이나 눈썹 같은 요소는 선예도로
올리고 피부는 좀 부드럽게 표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아졌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셀피입니다. 일부러 제가 진짜 극단적인 저조도에서 약간 귀신처럼 불 꺼진 사무실에서 찍어봤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일단 제일 차이 나는 게 왼쪽에 갤럭시 S22로 촬영한 사진은 빛이 부족해서인지 색감이 심하게 틀어졌습니다. 여러 번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노랗거나 좀 붉게 나오더라고요. 얼굴 부분을 확대해보면 왼쪽 사진은 머리카락이나 눈썹 부분이 수채화처럼 뭉개져서 표현이 되었는데 오른쪽 사진은 눈썹이나 눈동자 같은 디테일이 굉장히 샤프하게 표현됐죠. 니트나 목걸이 부분을 확대해봐도 질감이나 색감이 오른쪽 사진에서 실제와 비슷하게 묘사됐네요. 근데 이 사진은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 찍은 셀피라서 그렇고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갤럭시 S22 울트라의 셀피가 더 선명하게 나올 때도 많습니다.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와는 저조도 결과물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테스트해봤습니다. 아이폰 사진은 빛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색감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확대해보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말할 것도 없이 오른쪽에 갤럭시 S23 울트라의 압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입니다. 신제품인 갤럭시 S23 울트라의 동영상 촬영 성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라는 게 카메라가 흔들릴 때 센서나 렌즈가 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맞춰서 같이 움직이면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번에는 OIS 각도를 2배 높여서 손의 흔들림을 안정화시켜주는 각도가 더 넓어졌습니다. 제가 삼각대에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갤럭시 S23 울트라를 동시에 거치하고 가로로 흔들고 세로로 흔들고 막 방방방 뛰면서 촬영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강시처럼 콩콩콩 뛰면서 아무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두 카메라 모두 카메라 설정에서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을 활성화했고 슈퍼스테디는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촬영했습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결과물을 보기 전에 미리 보기부터 차이가 확 느껴져요. 손을 이렇게 떨면서 잔진동이 들어갔을 때 왼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영상은 렌즈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화면 전체가 꿀렁꿀렁 흔들리며 약간 일그러지고 깨져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이런 현상이 현저히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화면 톤이 좀 더 노란빛이 도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뛰어가면서 찍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간의 거리를 달리면서 찍은 건데 둘 다 삼각대에 고정하고 촬영했거든요. 왼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이 훨씬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차이가 너무 커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손떨림 보정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저조도에서 촬영해보면 동영상 결과물 자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동일한 설정으로 촬영했는데 전체적인 조도나 안부의 노이즈, 색감까지 오른쪽에 갤럭시 S23 울트라의 압승이죠. 갤럭시 S23 플러스나 갤럭시 S23 기본형 모델의 저조도 동영상도 이만큼 잘 나오는지 비교해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노이즈 자체도 심하지만 제가 예전에 갤럭시 S21 리뷰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었던 저조도 동영상 촬영에서 화면이 뭉개지고 깨지는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그 현상이 심해지더라고요. 내친 김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도 동영상 결과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아이폰,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동영상 손떨림 보정 성능을 비교해 보니 여기에서도 왼쪽보다 오른쪽의 갤럭시 S23 울트라가 흔들림을 훨씬 잘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촬영이 됐네요. 사실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OIS 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갤럭시 S 시리즈의 신제품이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저조도 동영상도 비교해볼까요? 왼쪽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색감은 오른쪽이 더 생동감 있어 보이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하늘이나 바닥 부분의 노이즈를 비교해봤을 때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훨씬 더 깔끔하게 촬영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의 카메라는 정말 놀라울 만큼 더 좋아졌습니다. 광각 카메라에 적용된 2억 화소 카메라의 하드웨어 자체도 놀랍지만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개선되는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노이즈가 심하거나 디테일이 무너지는 일이 없이 어지간한 촬영 환경에서는 결과물을 실제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매끈하게 표현해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기도 하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사진으로 보정이 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역대급 카메라가 나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브이로그는 갤럭시 S 시리즈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신제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자세하게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기타 등등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야간에 찍으면서 뛰는 거 보면은 헉헉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한 거야. 100m도 안 뛰었는데 운동을 해야겠어. 지금 카메라 리뷰를 할 때가 아니라 운동을 해야 돼 나는.